그러니까 이제 6장까지는 그죠? 6장까지는 그래도 다 들으신 거죠? 시험 안 되신 분들도 순보험료 적립금까지는 다 들으신 거죠? 예? 예. 그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영업보험료, 그러니까 순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그 인슈런스 리스크를 커버해주는 그 보험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영업보험료를 기초로 한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 이론이네. Sorry. 네, 아까 일반 이론이어가지고 그래서 책을 왜 오 교수님이 기초 이론하고 일반 이론으로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시험을 그 1차하고 2차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1차 시험에서는 한 6장까지 정도만 커버하는 거고 2차에서는 이제 뒤에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이 문제 포션이 좀 크고 그 한번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순보험료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넷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넷 프리미엄 리저브 그립에 봤잖아요, 그죠? X에서 T 시점이다라고 하면 두 개가 있죠. 예? 과거법하고 미래법이 있죠. 레트로스펙티브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스펙티브.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제 종신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요 식이에요. 이건 알파 17도 똑같아요. 요 앞에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미래 현금 유출. 그죠? 그게 사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유출의 T라는 시점에서의 현가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자체를 이제 타임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여기 이제 X세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뭐 종신까지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forever로 갈 거라고. 그럼 여기에 이제 X 플러스 T라는 시점에서의 요 보험 계약 하나에 대해서 남아있는 net premium reserve, 그죠? 순보험료식 적립금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것들, 그죠? 여기에서 있는 이 부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법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보험료 자체를 X부터 언제까지죠? 이건 뭐 T까지 가고 마이너스 노테이션이 이제 그 오 교수님이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거는 이제 요 시점에서 여기까지 미는 거로 보니까 현가라기보다는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미래로 미는 부분을 해서 과거법, 미래법. 근데 실무에서 쓰거나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는 바로 미래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지금 순보험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전체 이제 보험료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싱글 프리미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매번 내가 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평균 물론 싱글도 있지만 그죠? 평균 어떻게 보면 영업보험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이제 영업 뭐 마케팅 이런 세일즈 프리미엄이 아니고 그로스 프리미엄 그래요. 그로스 전체다 그래가지고 그로스 프리미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안에 거를 나눠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순보험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뭐 그러니까 손해보험 쪽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넷 프리미엄 얘기하죠. 게다가 이게 평균 보험료면은 여기에 평균이라는 말이 레벨, 그죠? 똑같이 낸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손해보험 가면은 뭐 퓨어 프리미엄이니 뭐 다른 용어도 쓰는데 지금 있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고 지금 중요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요거. 요게 바로 부가보험료. 이거 다 일본에서 온 얘기인데 요거를 이제 얘기할 때는 로딩이라 그래요. 로드가 왜 뭐를 이렇게 얹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로딩 프리미엄, 넷 프리미엄 두 가지.
그래서 요 순보험료만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는데 이제 잠시 제가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망률을 보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U자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수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내가 요때 X세에 가입을 해가지고 쭉 나이가 들어가는데 요게 바로 요때 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X세에 가입해서 그 다음에 뭐 1년 그 다음 1년 사이에 사망할 확률 이거라고 내가 요거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럼 요게 뭐가 되죠? 모텔러티 사망률 커브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에 해당되는 보험료들을 내가 각각을 계산을 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연식 위험보험료 내추럴 리스크 프리미엄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10년, 뭐 20년, 30년 종신보험 이렇게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1년마다 내가 그거를 가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 맞춰서 자연식 위험보험료 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지금은 싼데 나중에 가면은 너무 비싸지니까 그거를 100년도 넘었을 거야 아마. 100년도 넘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를 한번 위험을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그냥 플랫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레벨의 개념이에요. 응?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프리미엄, 순보험료만 가지고도 봤을 때 이때 그러면 내가 인슈런스 리스크를 보험 위험을 커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요만큼인데 나머지 이 부분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이브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 적립금. 리저브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이제 같이 쓰이는 의미인데 리저브 개념이 뭐예요? 이렇게 예비해서 쌓아놔. 예?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비해서 지불하는 걸로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소유 의미로 보면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 게 아니야. 왜냐면 보험료는 이만큼 됐지만 사실은 당신이 1년 동안에 커버해주는 서비스는 요거에만 해당된 거야.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쌓아놔 이렇게 돼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 뭐 저게다가 뭐 더해주고 어쩌고 하지만 아무리 순수 보장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만큼들이 쭉 쌓여서 언제 줘요? 이때는 여기서 내가 커버를 해줬는데 보험료 낸 거가 충분치가 않아, 그죠? 그래서 이때 가서 써주는 의미로 해주는 거예요. 리저브가. 보험의 원리 중에 이게 이런 사망률이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요? 순보험료만 가지고 따질 때 6장에서 했던 여기 순보험료식 적립금 시기 그런 의미라 이거. 그래서 여기 미래에 보험기간 말까지 갔을 때 요거는 현금 유출, 캐시 아웃플로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고정이잖아요, 그죠? 고정. 픽스트야. 여러분 뭐에 보험료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특수한 형태고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는 고정이야. 그 대신 X 플러스 T에서 남아있는 기간까지 보험료를 낸다라는 가정하에 얘는 뭐예요? 현금 유입의 평가가 되겠죠. 캐시 인플로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현재 아까 얘기한 IFRS 17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죠? 순보험료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를 책임 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간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러분 지금 이제 7장부터 하게 되는데 6장에서 했던 거를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이제 순보험료식 적립금 요거를 이제 뭐 과거법도 있지만 미래법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래에 이제 보험금 지급되는 거에 대한 평가하고 보험료 이제 T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이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식을 항상 이용하게 되는 게 이 식이죠.
즉시급의 경우는 이제 이게 다 즉시가 되고 이게 델타가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일단 요거 자체는 지금 우리가 항상 요 P 만약에 P X라고 하면 요거는 요거에 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항상.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그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하면, 그죠? 요게 지금 여기에 지금 1 마이너스, 그죠? 1 마이너스 D에 A X 플러스 T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PX에 A X 플러스 T가 돼요. 그죠? 요거 잠시 이렇게 제가 지워 놓을게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1 마이너스 P를 앞으로 놓읍시다. PX 플러스 D에 A X 플러스 T가 되죠. 그럼 요 식에서 양쪽을 A 더블 닷 X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가 PX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의 1 그다음에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PX의 플러스 D는 A 더블 닷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죠? 1 마이너스 A X에 A X 플러스 T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요 생명연금으로만 요 지금 미래법의 그 적립금식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요거를 묶으면 X에 여기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T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1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이렇게 묶은 거고요. 그 여식에서 보면 요 맨 위에 이 식에서 A 더블 닷 X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AX D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X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걸 고치게 되면은 밑에는 다 지금 그냥 D분의니까 위아래 D를 곱한다 그러면 위에 것만, 그죠? 남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AX가 되고, 그죠? 여기는 1 마이너스 AX고, 요건 1 마이너스 AX 플러스 T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A 플러스 T가 되고 마이너스 AX가 된다. 얘는 지금 생명연금만 가지고 미래법 지금 순보험료 적립금을 표현했다면 얘는 넷싱글 프리미엄만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연납 평균 순보험료 가지고 정리하는 게 또 있겠죠. 그럼 요 식에서 보면 AX 플러스 T로 묶어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AX 플러스 T, 그죠? 그 부분이 지금 밑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다 쓰죠 뭐. 여기에 A X 플러스 T에 A X 플러스 T예요. 그죠? 얘는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얘가 지금 원래 여기 뒤집어지면 PX 플러스 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T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본다고 치면 A X 플러스 T 1 마이너스 P X 플러스 T의 PX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식에서 요 AX 플러스 T가 뭐죠? 그러니까 P가 P의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T는 요거잖아요. X 플러스 T의 A X 플러스 T예요. 그죠? 요렇게 요 부분은 따라서 이제 요거 곱하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계로 본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T가 뭐 이걸 이렇게 묶어도 되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P의 X 플러스 T가 되고 그다음에 A X 플러스 T가 돼요. 그다음에
요거 자체가 지금 요 식으로 되니까 그거 푸른 거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여기로 오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그 서로 서브트랙트가 되게 되니까 이제 A에 X 플러스 T에 그다음에 P에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을 생각을 한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는 부분은 지금 px 플러스 d니까 사실 요거를 쓰게 되면 px 플러스 t의 d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역으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자체가 이거죠. px 플러스 t 플러스 d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역수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위에는 이렇게 되고 위에 있는 거에서 남는 거는 px 플러스 t 마이너스 px만 이렇게 남다 이거죠. 이 옆으로 갔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d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그죠? 그 p라고 하는 연납평균 순보험료만 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명연금만 가지고 나타내는 요 식, 그 다음에는 넷 싱글 프리미엄으로만 나타내는 식, 그 다음에 연납평균보험료로만 나타내는 식. 요 식 자체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dx가 lx 마이너스 lx 플러스 1로 해서 요 이제 관계식이 나와요, 그죠? 넷 싱글 프리미엄하고 생명연금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관계를 이용해서 하여튼 적립금의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영업보험료식 적립금에서 그 베리언스를 구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 식들을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좀 그 뒤에 듣는데 항상 계속 쓰이니까 잘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7장에 오게 되면은 지금 요 순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부가보험료까지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얘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얘는 지금 순보험료지만 이제 여기에 영업보험료가 들어가요. 영업보험료가 들어갈 때 이 로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순보험료에서 영업보험료를 계산을 할 때 부가보험료 로딩 프리미엄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를 보자 이거죠. 그래서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개념이에요. 보험회사를 운영하려면은 이제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되게 생명보험에서는 먼저 여기 애퀴지션 코스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비용. 그래서 저거를 보통 알파로 많이 표시를 했는데 노테이션을 많이 바꾸셨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유지 그거를 베타로 표시를 하고, 그죠? 이게 이제 감마가 보통 보험료를 내가 그 콜렉트 할 때 들어가는 비용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3개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2개만 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계약을 얻는다 그래서 acquisition expense 그러고 베타는 계약을 유지한다. maintenance expense. 그다음에 얘는 premium collection. 요 부분으로 보통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2개로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영업 사원들한테 주는 커미션. 그죠? 새로운 계약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계약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고 하냐면 이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받더라도 위험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을 그걸 이제 페이스 어마운트라고 하는데 보험 금액을 많이 주지 말아야지 뭐 제한하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거를 언더라이팅 한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험 위험을 사정한다 그래요. 언더라이팅 하는 그 언더라이터 분들, 그분들 월급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자가 뭐 들어와가지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지 비용 들어가겠죠. 그런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광고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프린트를 해,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지금은 이제 GA라 그래서 제너럴 에이전시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파는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었는데 제가 처음 이제 그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일할 때만 해도 회사가 다 커미션을 주는 사람들을 다 고용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사무실 비용,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월급 이런 것들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이제 유지보수 계약. 얘는 또 프리미엄 컬렉션 하려 그러면 다 이렇게 뭐 예전 같으면은 뭐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내더라도 그 온라인 유지하는 거죠. 예전에는 다 알려드려야 되고 그거를 또 영수증을 또 달라 그러면 줘야 되고 뭐 이런 거 할 때 들어가고 이래요. 근데 이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보험금, 그죠? 그러니까 생명보험 지금 들어놓으신 분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럼 내 들으면은 나 뭐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그렇게 들으면 그걸 보험금이라고 한다고. 그 용어는 알죠, 그죠? 근데 보험금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계약 체결 비용. 그래서 신계약 시에 보험금액 1원에 대해서 여기 알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할 때는 1,000만 원에 대해서 뭐 해서 3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업계 들어가니까 대천 30, 대천 30 이렇게 쓰더라고 이거를. 여기다 1,000 곱하면 30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가입하면 30만 원을 알파로 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들어와서 대천 30이 뭔가 막 그랬었거든.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계약 이제 체결 비용, acquisition expense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 자체가 기준서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고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게 메인테넌스 유지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관리 비용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그게 이제 바뀐 거고. 그 안에 이제 유지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넣어서 계속 이거는 넣는 거예요. 여기 따로 이렇게 여기 나오셨네. 알파, 베타라고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바꾸셨는데 이제 보험료 납입 시마다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유지 기타라고 했는데 요거를 프리미엄 컬렉션 그리고 기타 해서 왜냐하면은 사실 보험이 발생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그쪽을 뭐라 그러냐면 클레임이라 그래. 클레임. 그러니까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내가 뭐를 요청하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했으니까 나 뭐 보험 가입 금액 주시오. 자동차 보험 같으면 나 손해 나 가지고 얼마 썼으니까 실손으로 얼마 주시오.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걸 클레임이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 클레임 관련된 비용도 여기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언급은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레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계약자들한테 다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생했을 경우에만 쓰니까 약간 요거는 예외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손해보험 쪽에서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는데 생명보험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 그래서 그냥 저기 이제 기타 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 보험료들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의 식하고 약간 달라요. 여기 지금 P 프라임이라고 한 거는 순보험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죠? 그로스 프리미엄, 영업보험료야. 그리고 뭐야? X에 가입해서 N년간 커버해 주는데 여기 H라고 쓰는 거는 요게 용어 우리나라 용어로 단기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다 내는 거를 전기납. 요건 실무에서 쓰는 말이야. 전기납. 그다음에 요렇게 N년까지 다 안 내고 예? 이거 20년짜리인데 보험료는 15년만 내세요. 그러면 단기납 15년짜리다 그렇게 해요. 복잡하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보험료를 H년까지만 내니까 여기가 H가 되는 거죠. 그죠?
정기 납이면은 이제 이거 없어지고 N이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 뒤에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예? 이거만 커버해 주는 걸로 끝났잖아. 그렇지만 영업보험료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과하는 걸 처음부터 넣는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신계약 체결 비용은 그냥 1차 년도에 업프론트로 초기에 보험료 받자마자 알파를 띄어요. 신계약비로.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 중에 요거 유지비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H까지 가죠. 그래서 보통 보험은 어떠냐면은 1차 년도 사업비하고 예? 그 이후의 사업비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 똑같이 해놓으면 편할 텐데 왜? 아니 그렇지 알파 이 영업을 해서 보험계약 오는 사람한테 조금씩 아주 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안 되니까 안 팔어. 그래서 원래 보험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보험회사에다가 나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겠소라고 어플라이를 하면 보험회사가 예, 당신은 들어와도 좋습니다. 라고 억셉트를 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위험해서 못 받겠어요. 라고 리젝트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원리는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지.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도 저 보험 파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시죠. 그러면 싫어해. 거기도 어떻게 돼요? 푸시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월급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 커미션이.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땡겨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야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프루덴셜 막 이런 데 들어봤죠? ING. 예? ING라는 생명이 지금은 크잖아. 내가 회사 다닐 때 철수할까 말까 그러고 고생했었어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오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초천년도에 이제 요 알파를 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크잖아. 그럼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어떻게 돼? 너무 처음에 많이 주면은 이 계약이 N년간 다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1년, 2년 이렇게 나눠줬다고. 1년 조금 많이 주고 2년 조금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한 4개월 내에 다 때려줘. 막 그렇게 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은 막 종신보험 들었는데 가입 금액이 5억, 8억, 10억 든 놈도 있어. 그 보험료 엄청 내잖아요. 그거 하나 팔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몇 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 4개월에 때려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유학 갔다가 외국에서 일하다 왔잖아요. 얘기 듣는 게 일반 그냥 회사에 막 과장하고 뭐 이러다가 꼬시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 또 데려오면 예? 그러면 또 이게 또 뭔가 수당이 나오거든. 데려오면 이 사람은 또 자기 관계를 통해서 또 조직 생활하고 다 괜찮으니까 딱 짜가지고 팔잖아. 한 달에 서너 건만 팔아도 월급쟁이 할 때보다 4배, 5배 받아가지고 막 유행처럼 커졌어. 그래서 ING가 살아난 거야. 프루덴셜이 지금 그 팔려고 내놨거든요. 그 힘들어서 내놓은 게 아니고 미국에 뭔가 규정이 좀 타이트해져서 돈을 좀 마련하려고 한국 거 팔어. 그 1년에 막 3천억 막 이렇게 이익 나는 회사요. 프루덴셜도 그런 식으로 뽑았어, 처음부터. 그냥 뭐 다른 국내사처럼 그렇게 안 하고 딱 일반 회사에서 대리, 과장, 사장 하던 사람들을 딱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 보고 왜냐하면 계약이 큰 건 팔기 힘들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1,000만 원짜리인데 하나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 나 힘든데 한 10억짜리 들어줘 누가 들어줘? 그죠? 다 라이프 플래닝하고 잘 설명을 해주고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득 추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들이 엄청 큰 거야. 나 사실 라이나 다니다가 유학 갔거든요. 근데 라이나는 그렇게 큰 걸 안 팔고 암보험이나 조그만 거 있잖아. 이거 해서 지금 이익 규모로 보면은 프루덴셜 ING보다 라이나가 훨씬 커요. 예? 근데 나 유학 가기 전에 라이나 철수 하나 많아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업비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일단 가정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얘기해 줘. 괜찮죠? 예? 그래서 이건 첫 해 이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는 이게 다르다 이거지. 얘는 보험료 납입할 때만 받는 거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걸 뺐다는 건 뭐야? 디폴드죠. 디폴드지. 지금 전체에서
저 식이 의미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면 뭐예요? 1원을 n년까지 쭉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뭐를 뺐어? h까지 뺐어. 그 얘기는 여기 x가 있고 중간이 h란 얘기겠죠? 그죠? 여기에 x 플러스 n이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 전체 일식 전체 준 거에서 얘를 뺐다는 얘기는 요거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어떻게 돼? 요만큼은 안 주는 걸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디폴드가 들어가겠지. h로 해서. 그런 의미로 해서 그거 자체를 이렇게 끄는 거죠.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험료, 응? 그죠? 여기 전체에서 앞에 있는 요거를 뺐다는 얘기는 요 이후 거, 그죠? 얘는 h까지,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2하고 2-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영업보험료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업보험료의 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프리미엄 컬렉션이라고 본다 그러면 간만은. 근데 이것도 뭐예요? 그 영업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까지만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첫 해는 다르죠. 요 첫 해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요 첫 해 거를 제일 처음에 거 요거가 커버한 거고, 그 다음에 거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거, 그 다음에 요때까지 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얘는 보험료에 비례되는 사업비죠. 그럼 항상 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P가 요거의 몇 프로. 그래서 기간은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까지만. 그리고 얘는 보험료 납입하고 난 나머지 기간에도 뭐 메인티넌스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그때까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순보험료 구할 때하고 공식이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면은 얘 P가 지금 여기 영업보험료가 이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이거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넘어가야 되니까 1 마이너스 겐마의 요 A 더블 닷 X H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위에 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요거하고 요놈하고 요놈만 있다가 나머지 사업비 부분이 저렇게 들어갔죠, 그죠? 2차에서는 그래서 영업보험료 구하라는 게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뭐 1에서는 순보험료 구하시오, 2에서는 영업보험료 구하시오. 그 중간에 순보험료식 적립금 구하시오, 영업보험료식 적립금 구하시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밑에 이렇게 보험료 관련된 것 때문에 저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A 더블 닷 X를 생각을 해요. 1 마이너스 겐마분의 1은 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노테이션 상으로 순보험료가 되는 거지. 그죠? 거기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A 더블 닷 X H가 여기에도 바뀌고 요거는 없어지니까 그냥 2로 되고, 그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에다가 이거 더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겐마분의 1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납보험료 같은 경우는 뭐 저런 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여기에다가 플러스 1차년도, 뭐 2차년도 3차년도 없잖아요. 보험료 납입 그냥 한 번에 딱 내고 끝나버리니까. 그렇지만 또 요 그 이후에 내가 그 계약을 관리하고 하는 거는, 그죠? 첫 번째 해에 2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첫 번째 해하고 보험료 납입하는 동안하고 납입하지 않는 동안에 이게 다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일하게 보험료 한번 내니까 나머지는 다 2에 프라임 해가지고 받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시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원리로 해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여튼 요 2하고 2 프라임 요거가 여기로 보면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요 M이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1년에 N번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죠, 그죠? 금액상으로 치면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것에 연보험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다른 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되고, 여기 식을 보면은 요거만 이제 N 브래킷으로 해서 아까하고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똑같죠, 형태는. 그죠?
그렇지만 이때는 요 보험료는 M 기간 동안에 내가 한 번 낼 때는 N분의 요 금액을 한 번 내겠죠. 그죠? 그거를 1년에 N번 내는 거니까 보험료 자체는 요만큼을 매회 분할 납입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월납보험료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 그 다음에 요게 연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자론에서부터 쭉 본 거는 1년에 뭐 N번 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낼 때는 N분의 1 금액이 되는 거고, 그죠? 다 합치면은 그냥 P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이 영업보험료를 예?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요 예제는 순보험료를 P라고 하고 영업보험료를 P'이라고 하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